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만나 11년이 넘은 이 두 남자의 우정은요, 되게 남달랐다고 합니다. 경찰관과 그리고 항공사 승무원, 각자 원하던 꿈도 이루고 더욱더 단단해진 우정으로 늘 함께 해왔다는 옆에 사진 속의 두 남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이 경찰관 김씨의 결혼식 날 사회를 이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이씨가 봐줬다고 하니까 뭐 이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씨 그리고 김씨. 그런데요, 이런 두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승무원이었던 이 이씨가 경찰관인 이 김씨를 살해한 거예요. 결혼식 날 사회까지 봤었던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였는데 이 사망한 이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못 보게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경찰관이었던 김씨는 왜 11년 지기 친구 손에 죽어야 했던 걸까? 당시에 이 김씨는요 31살에 신혼 1년 차였습니다. 신혼 1년 차. 사건이 벌어진 2019년 12월 13일. 그날은요 11년 지기 절친 승무원이었던 이 씨와 저녁에 만나가지고 술자리를 가졌던 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저녁 11시쯤에 이 아내에게 김씨의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하는데요. 이 김씨는요 자기 아내한테 그때 우리 결혼식 날 사회에 봐줬던 친구 있잖아, 내 절친. 아, 이씨 걔가 지금 막 네 안부 묻고 막 난리 났다. 네가 한번 전화 좀 받아봐. 그래서 이때 이 아내분이요 이 이씨의 전화를 건너받게 됐는데 이때 이씨가 형수님, 오늘 제 친구 김씨 술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재우고 가도 돼요? 그렇게 11시 40분쯤 2차 술자리에서 일어나 친구 이씨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아내에게 옆에처럼 문자를 보냈었다는 김씨. 이 문자의 내용은요, 아내한테 오늘 외박 허락해줘서 고마워 라는 문자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요 다시 3차로 김포공항 인근에 한 고급 바로 가가지고 양주를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주 반병을요 둘이 또 마셨대요. 그러니까 둘이 이날 술을 좀 많이 마신 거죠. 당시에 발견된 이 김씨의 시신은요 얼굴이요 진짜 너무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김씨인지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살점이 이마 살점이 이제 다 위로 말려 올라가가지고 찢어져 있었대요. 거기에다가 귀 이런 데도 찢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뭔가 딱 봐도 이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결혼 1년 만에 첫 외박이었다고 하는데 가장 친했던 친구의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하루 외박했던 남편. 도대체 그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살에 만나서 대학 생활 내내 붙어 다녔다는 이 두 사람. 단짝 친구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항상 늘 붙어 다녔다.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친구 이 씨였기 때문에, 승무원 이 씨였기 때문에 이 피해자 김 씨의 가족들은요 이 씨를 특별히 더 챙겨줬었대요. 이 피해자 김 씨의 가족들이랑 같이 이 씨가 밥도 먹었고요. 이 김 씨의 가족 행사에 이 씨가 껴가지고 같이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결혼 전에 이 경찰관이었던 이 김 씨는요 자신의 아내한테도 자기야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완전히 나 완전 베프 라고 하면서 이 승무원 친구 이 씨를 소개시켜 줬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가족들은요 친구 이 씨랑 있다가 남편 김 씨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 친구 이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심장마비가 왔나? 아니면 어떠한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건가? 라고 이렇게 가족들은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처참했어요. 가족들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했지만 경찰들도 가족들한테 지금 얼굴에 맞은 흔적이 있다. 이거 형사사건 같다. 12월 13일 저녁 7시 30분쯤 승무원 친구였던 이 씨가 저녁을 쏘겠다면서 나갔던 1차 이제 장소는 횟집이었습니다. 참치 횟집. 야, 저녁 쏠게 나와. 알았어. 어디서 볼까? 야, 그 참치 횟집 있지? 거기서 보자. 이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처의 찌개집으로 이 두 사람이 저녁 10시 10분경에 2차를 가게 돼요. 2차 당시 모습입니다. 이 2차 장소에서도요, 대화를 한 1시간 반 정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 11시 40분경에 자리에서 일어난 이 두 사람은요, 지금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이때 서로 야, 내가 계산할게. 아니야, 내가 쏜다고 했잖아. 내가 쏠게. 야, 1차도 네가 쐈잖아. 2차 내가 쏠게. 이런 식으로 서로 계산하겠다면서 잠시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3차 때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고급 바에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59분경 이 승무원 친구인 이 씨의 집으로 김 씨가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지 30분 만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주인이었던 이 씨가 30분 만에 팬티바람으로 온몸에 이제 피를 다 묻히고요. 뛰쳐나오는 장면이 이 집의 CCTV에 포착이 된 거예요. 속옷만 입은 채로 피 묻히고. 이 씨의 집 바로 옆동이 이 씨의 여자친구네 집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간 지 30분 만에 피투성이로 속옷만 입은 채 여자친구의 옆동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이 씨가. 그리고는요, 이 여자친구의 집 공동 현관문에서 요새는 1층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건물 입구에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딱 거기에서 막 급하게 누르고요. 문이 찡 열리니까 입고 있었던 속옷도 그 공동 현관문 입구에다가 마저 다 벗고요. 여자친구의 집으로 다 벗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여자친구의 집에 딱 들어가서 이 씨는요, 샤워를 다 하고요. 피 묻어 있었으니까 샤워 다 하고 여자친구 집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집에 함께 들어간 직후에 30분 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친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1년 지기 친구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피해자 김 씨는요, 몸에는 큰 상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진짜 그냥 막 얘기하면 얼굴이 지지겨져 있었대요. 완전 얼굴이 갈린 듯,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짓눌러져 있는 듯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은 괜찮은데 얼굴 상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머리의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많은 피가 쏟아져 있는 상황. 이 김 씨의 사망 원인 또한 머리와 얼굴 손상이었습니다. 가해자는요, 아무런 상처가 없고 사망한 김 씨 역시도 얼굴을 제외한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 상황. 더군다나 더 이상한 건 이 피해자 김 씨한테 저항을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둘이 몸싸움이 있었던 거라면 뭔가 그 흔적이 피해자 몸에 남게 되는데 그 흔적도 없고 뭔가 반항을 한 흔적도 없고 저항을 한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 김 씨한테. 전문가들은요,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건 굉장히 그 원한이 순간적으로 폭발을 했다. 이 두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절친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과정상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떠한 감정의 앙금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보여지기는 되게 좋은 사이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막 쌓여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그날 폭발했던 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요, 피해자 김 씨의 얼굴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해자 이 씨는요, 제가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 씨와 싸운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가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싸운 것까지 기억이 난다면 당연히 왜 싸웠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로 딱 봐가지고. 아니, 그런데 왜 싸웠는가는 얘기를 안 하고 기억 안 난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싸운 거는 기억을 한대. 아니, 뒤쪽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그 부분, 싸운 이유와 그리고 살해 과정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적인 뜻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쵸, 진짜 순서가 맞질 않잖아요. 싸운 거는 다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왜 싸웠는지, 그 싸운 이유를 가지고 막 싸웠을 테니까 그 싸운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싸운 거는 기억이 난다. 조금 말이 안 맞죠?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경찰관 이 김 씨의 이제 아내분께서 국민청원까지 올리신 상황입니다. 청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11년지기 절친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청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이 내용은요, 음주 감형 절대 안 된다 란 내용입니다. 이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충격적이었어요. 머리만 집중적인 가격. 아무래도 경찰들은요, 벽이나 이런 바닥 같은 평평한 곳에 이 피해자 김 씨의 얼굴을 수차례 이렇게 찌인 것 같다고, 내리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피해자가 이제 뒤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서 이제 방어할 수 없이, 저항할 틈도 없이 이렇게 당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러니까 저항도 못 해본 거죠. 그 상태에서 머리만 잡고 뭔가 이렇게. 정확한 사망 사인은 아직 조사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위에 대해서. 이 가해자 이 씨는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속옷만 입은 채로 여자친구의 집인 옆동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여자친구의 집에는요, 여자친구가 없었대요. 빈집이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때 이 씨는요, 아무도 없는, 여자친구가 없는 빈집으로 들어가서 샤워하고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경찰관 김 씨는요, 이 승무원 이 씨를 정말 많이 챙겼었대요. 본인이 군대를 갈 때도 혼자 남겨질 이 승무원 이 씨가 이제 친구도 많이 없이 이제 좀 외로워할까봐, 자기가 군대 가고 하면은 이제 홀로 있으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할까봐 자기 개인적인 고향 친구들한테, 야, 얘 내 절친인데 이 씨거든? 내가 군대 가면은 얘 외로워할 것 같으니까 니네들이 좀 잘 챙겨줘. 좀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좀 잘 놀아. 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대요. 이 김 씨가. 남자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챙기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김 씨는 이 씨를 정말 많이 챙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인 이 씨는요, 과거의 술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승무원 이 씨가 교환학생이랑 술자리를 이제 옛날에 하다가 술값 문제로 사소하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술값 때문에 그 교환학생의 얼굴을 가격을 해가지고 이 교환학생의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피해자 김 씨를 이렇게 만든 이유, 가격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피해자 김 씨의 아내분은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김 씨와 이 씨,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대요. 사실 이 사건의 그날 술자리는요, 몇 달 동안 힘들었던 일이 잘 해결이 되면서 이 가해자 이 씨가 기분 좋게 한 잔 사겠다고, 야 그거 잘 해결됐으니까 내가 기념으로 한턱 쏜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힘들었던 일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4-5개월 전에 이 가해자인 승무원 이 씨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 하고 여자가 다 벗고 있는 사진을 몰래 찍은 거죠. 그래서 고소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인 김 씨한테 당연히 이 억울함을 호소했겠죠. 아씨, 야 내가 안 찍었는데 막 찍었다고 나를 고소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때 이 승무원 이 씨의 직업이 승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초한 이런 상황에 굉장히 예민해 있었다고 해요. 이거 어떡하냐고. 아, 나 안 찍었는데 이 여자가 막 나 찍었다고 날 고소했어. 이거 어떡해?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이 씨는요, 벌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혐의도 있어서는 안 됐대요. 깨끗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자기는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엄청 마음을 졸였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너 경찰이잖아. 그 혹시 네 주위에 경찰들 중에 형사사건 아는 사람 있으면, 나 이거 무혐의 받아야 돼. 나 이거 안 받으면 끝장이야. 그런데 이때요, 이 김 씨는요, 안 돼. 내 주위에 뭐 형사사건 뭐 몰라. 안 돼. 연결 못 해줘. 야, 너 진짜 여자 나체 사진 안 찍었어? 솔직히 말해. 내가 경찰로서 딱 봤을 때 네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괜히 그러겠냐? 네가 진짜 찍었으니까 그러겠지? 너 진짜 안 찍었어? 이렇게 김 씨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 김 씨는요,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아, 뭔가 권력이나 뭐 이렇게 인맥으로 못 도와준다. 너 진짜 안 찍었냐? 그 여자가 괜히 그러겠냐? 내가 봤을 때도 너한테도 잘못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 몰카 사건은 최근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오갔었던 그 말이 이 사건의 발화점이 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들은요, 그냥 쉽게 가해자 이 씨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 이 김 씨가 딱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좀 비꼬아서 받아들였던 건 아니었을까. 뭐야, 아씨, 저 새끼가 경찰 되더니 변했네. 무슨 나를 범죄자 다루듯이 해, 짜증나게. 아, 변했다 진짜. 이런 게 쌓이고 쌓였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이 가해자 이 씨가 자기 여자친구랑 영상통화를 했었대요. 시간 추정대로 딱 보면 이 가해자 이 씨가 자기 여자친구랑 영상통화를 하고 그 영상통화를 딱 끊자마자 바로 범행이 일어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때 영상통화를 같이 했대요. 야, 봐봐, 내 친구 김씨야, 나 집에 왔어, 이러면서. 근데 끊자마자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전화를 딱 끊고 이 여자친구에 관해서 이 피해자 김씨가 어떠한 말을 툭 뱉었는데, 이 가해자 이 씨가 화가 폭발해서 그렇게 됐던 건 아닌지. 전화를 딱 끊고 이 김씨가 뭐라고 툭 던지니까 거기에서 확 열이 올라서 이 씨가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 피해자 아내분은요, 뭔가 순간적으로 이 가해자 이 씨가 돌변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쵸, 집에 둘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어깨동무하고 막 좋았어. 그리고 가해자가 사건 직전까지도 자기 여자친구한테 막 웃으면서, 자기야, 내 절친 김씨랑 나 지금 집에 왔어, 인사해. 서로 웃으면서 서로 잘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이 사단이 났으니까.
끝남과 동시에 둘이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거기서 어떠한 포인트에 이제 삔또가 상해서 이 사단까지 나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가해자 이씨 같은 경우에는요, 왜 범행을 했는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술에다가 책임을 돌리고 기억이 안 난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조금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을 했었어요.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요, 이 가해자 이씨가 속옷만 입은 채로 해당 집을 빠져나와가지고 옆동인 여자친구의 집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공동 현관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른 뒤에 속옷을 벗고 여자친구 집으로 달려가서 빈 집인 여자친구의 집에서 씻고 잤다고. 여러분, 지금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정확히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취했다는 사람이 여자친구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당시에 기억해서 누르고 들어갔다. 여자친구의 집은 당시에 빈집이었어요. 배를 눌러봤자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여자친구의 집 현관에도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또 정확히 누르고 들어갔다란 얘기예요.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이 사건의 모든 게 기억이 안 난다고? 싸운 건 기억이 나는데 싸운 이유는 기억이 안 나고, 뭐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술에 취해서 친구를 사망케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 이씨. 그 이후로 죗값이 덜어지지 않도록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 피해자 김씨의 가족들은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은요, 되게 걱정을 하고 계세요.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형될까봐.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술 먹고 사람 죽이면 너 술 먹고 사람 죽였구나, 감형.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현병 있는 사람이 사람 죽였다고, 당신 조현병 있네요, 또 감형. 사람이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게 팩트인 거지, 뭐 했다고 감형해주고 저거 했다고 감형해주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되게 되면 형량이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 최대 4년까지도 간다고 하고요. 만약에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되게 되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만약에 이제 계속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너 진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주치감경, 술 먹고 버린 짓, 그러면 형량이 많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주치감경, 이게 적용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 주치감경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이번 연도에 출소한다는 조두순입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치감경, 술 먹고 그런 짓을 한 거다, 술 먹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너 감형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래요. 너 술 먹고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감형해줘야지, 감형. 그래서 이번 연도에 출소하는 거예요.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죗값을 깎아준다, 감형해준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요, 현재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듯이 술 먹고 저지른 범죄 역시도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는요, 이 주치감경,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따른 감형이라는 게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랑 일본 빼고는 말도 안 된다, 주치감경 뭐냐. 술 먹고 범죄 저지른 게 대수야? 더 혼나야지 그러면. 그래서 감형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죠. 미국과 영국 경우에는요, 이 주치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요. 변명될 수 없다. 만취부 가중처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폭행 그리고 성폭행은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해요.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더 형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맞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술을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의사 능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그 이후로 형량을 감형을 시켜주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술을 먹고 이런 상황을 다 만든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성폭행의 경우에는 이 주치 감경,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 감형? 절대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강하게 더욱더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고인이, 가족들이 그나마 편히 쉴 수 있으니까 편히 보내줄 수도 있고. 이 주치감경에 대한 부분은 그게 뭐 성폭행이든 폭행이든 뭐든 다 감형의 사유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음주운전처럼 정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1년지기 절친이었던 친구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